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채널 제목에 어울리는 독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보통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고 지금 다가오는 5월의 봄은 계절의 여왕답게 야외 활동이 많아져서 독서를 조금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저 역시 4월부터 6월은 주말에 야외 활동이 많아서 책 읽는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소개하면 조금이라도 책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는 See the Unseen이라 그러죠. 그런 책 3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이회수 작가가 쓴 벽오금악도입니다. 첫 번째 책으로 이회수 씨의 벽오금악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 소설에 좋은 내용도 있지만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새벽에 이회수 씨가 영면에 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추모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회수 씨의 글은 가장 한국적인 소설로 제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회수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고 그의 단편 소설들을 섭렵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고등학생 때까지 읽었던 것들이 주로 해외 문학이어서 그런지 이회수 씨의 책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의 현대문학 작품에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책 벽오금악도를 읽었고 너무 멋진 상상력에 감탄해서 친구들의 생일이면 이 책을 선물하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최동훈 감독의 영화 전우치 보신 분 많으시죠? 그 영화를 보면 족자라고 하는 하나의 소재를 통해서 시대를 넘나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책에서도 이 영화와 비슷한 설정으로 주인공이 들고 다니는 족자 속 세계, 오악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족자 속에 있는 오악동과 현재를 넘나들면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992년에 출간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1995년 그러니까 제 대학교 1학년 때 읽었고 판타지적인 부분과 현실, 여기서 말하는 이 현실은 80년 서울의 봄이라는 이 정치 현실이거든요. 그것을 조화시키면서 독자들에게 과하지 않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보게 된 것은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일종의 갈망이었죠. 갓 대학생이 되었던 저는 더 이상 학교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갈구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 책 주인공 은백을 만나면서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속세 밖의 삶을 꿈꿔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회수 작가님을 추모하는 의미로라도 벽오금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만든 소설 개미입니다. 제가 쓴 책 1년만 닥치고 독서에서도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 중에서 어떤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누가 제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개미를 꼽고 두 번째로는 타나토 노트를 꼽을 것입니다. 개미는 처음 베르베르를 알게 된 책이었고 저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1993년인데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후 그의 과학적인 상상력을 기대하면서 읽었던 타나토 노트는 죽음이라는 사후의 세계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할까라는 영계 탐사자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궁금증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와서 지금도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실망도 많이 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소설 개미는 지금도 제 서재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은 지 30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페로몬,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에드몽 웰즈, 병정개미 같이 몇몇 구절들은 제 머리에 여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개미는 꼭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 되어버린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이 책을 통해서 소개되는데요. 책 중간중간에 퀴즈 형식으로 우리들의 갇혀있는 사고의 틀을 깨뜨려주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2차원에 국한된 생각에 입체라는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다주는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 만들기, 이 퀴즈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 책 개미를 알지만 실제 읽어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보이는 개미의 정말 과학적이고 생산적이고 철학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만들어준 책은 바로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입니다. 또 한편의 과학소설이죠.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김초엽 작가의 단편집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이 한참 인지도를 얻고 나서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흔히 학창 시절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라는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학을 접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학문을 익힙니다. 대학에서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지 않는다면 과학은 점점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죠. 특히 인문학도에게 과학은 스쳐 지나치는 학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초엽 작가는 이런 저의 과학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부서뜨렸습니다. 과학적인 소재, 다시 말해서 우주, 생물, 생명, 시간 등을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섬세하게 다루면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철학과 사상의 과학을 버무렸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개미가 매우 과학다운 소설이라면 이 책은 과학적 소재를 다룬 인문학, 다시 말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책의 제목으로 쓰인 단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읽으면서 제 마음을 심하게 울렸어요. 그러면 이 단편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볼게요.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의 시대가 열리고 딥프라이징이라고 하는 냉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은 우주의 먼 곳까지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죠. 그런데 더욱더 과학은 발전하고 고차원 웜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웜홀을 통해서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멀고 먼 우주 곳곳에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과거 우주선이 다녔던 곳들 중 웜홀이 발견되지 않은 곳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려서 버려진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 안나는 자신이 거주했던 슬램프니아라고 하는 웜홀이 없는 그 행성에 가기 위해 자신의 몸을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슬램프니아로 가는 우주선을 기다린다는 내용입니다. 짧은 소설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안겨주는 글이었어요.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버려진 곳들이 많죠. 그런 곳을 머리에 되뇌어 보면서 박스 안에 갇혀있던 생각을 박스 밖으로 꺼내주는 정말 멋진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고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새롭고 신선한 사고를 해볼 수 있는 책을 3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신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읽으신 책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읽어보고 콘텐츠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추리소설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을이라는 것 아시죠?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